5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다방문을 열고 들어설 때였어요. 눅진한 커피 향과 함께 나지막이 흘러나오는 옛 가요가 묘하게 마음을 끌었죠. 그곳에서 저는 미경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회색빛 인생에 더는 설렘이란 없을 줄 알았던 제게 그녀는 마치 오래된 다방 창틈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봄 햇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이 드리운 곳에는 세상의 시선이라는 짙은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 있었죠. 제 이름은 김진성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대기업을 다니야 몇 해 전 퇴직을 했죠. 퇴직금으로 조그만 빌딩을 사서 임대업을 하며 나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한 후부터 서서히 멀어졌어요.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 대화도 줄고 서로에게 무감각해지는 권태기가 찾아왔죠.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피했지만 부부라는 껍데기만 남은 채 사는 것이 때로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 속에서 저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견디고 있었죠. 이미경 씨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더군요. 미경 씨의 과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했지만 남편은 사업 실패와 폭력으로 미경 씨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어린 아들 준호를 데리고 야반도주하듯 도망쳐 나온 그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다방을 시작했죠. 밤낮 없이 일하며 아들을 키웠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다방을 운영하는 엄마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혹여나 들킬까봐 노심초사했고 결국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연락을 끊고 제 갈 길을 가버렸더군요. 미경 씨는 아들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에 아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안해하며 홀로 외로운 시간을 견뎌왔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늘 웃음을 보였지만 밤이 되면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가슴속 응어리를 달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다방불을 끄고 홀로 남아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아들이 어릴 적 좋아했던 동요를 서툴게 연주하곤 했다고 했습니다. 건반 위를 맴도는 손가락 끝에서 그녀의 외로움이 묻어나는 듯 했죠. 그런 미경 씨를 저는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조용한 공간이 좋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경 씨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그녀의 넉넉한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저를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미경 씨에게 제 답답한 결혼 생활과 공허한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듯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들이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앨범 속 어린 준호는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지금은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경 씨는 제게 자신이 마치 바다에 홀로 떠 있는 작은 조각배 같다고 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기댈 곳 하나 없는 쓸쓸한 존재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고 그녀의 조각배를 위한 작은 등대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데이트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의 다방 일이 끝나면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타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동네 뒷산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우리는 마치 풋풋한 첫사랑을 시작하는 10대들처럼 설렜습니다. 영화관에서 어깨를 맞대고 앉아 웃고 울었고 산책길에서는 서로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미경 씨는 제가 사주는 조그만 꽃 한 송이에도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미경 씨의 다방에서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 둘이 남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타주는 연한 커피를 마시며 미경 씨의 지친 하루를 위로했습니다. 미경 씨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기도 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작은 체온을 느끼며 평온함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서툰 솜씨로 동요를 연주해주면 미경 씨는 활짝 웃으며 박수를 쳐주었죠. 그 웃음소리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미경 씨가 직접 만든 정성 가득한 도시락을 싸와 다방에서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소박한 김밥과 반찬이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제 앞접시에 반찬을 놓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밥을 차려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루는 미경 씨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만개한 벚꽃 아래에서 우리는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깔깔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함께 꽃 구경을 가자고 제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먼저 제안할 수도 있었지만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지난 세월 속에서는 그런 시도조차 의미 없게 느껴졌었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미경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올 줄은 몰랐다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팔짱을 끼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고 미경 씨는 마치 소녀처럼 활짝 웃으며 벚꽃잎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는 은은한 샴푸 향이 났고 그 향기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따가워졌습니다. 다방을 드나들며 미경 씨와 가까이 지내는 제 모습이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죠. 어떤 이들은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저를 조롱하듯 바라봤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다방에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저와 미경 씨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향해 늙은 나이에 주책이라는 둥, 쯧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는 제가 다방에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제게 다방 여주인과 무슨 관계냐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커피를 마시러 갈 뿐이라고 얼버무렸지만 아내의 눈빛은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그 다방에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저는 차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날카로운 시선과 비난 속에서 저는 미경 씨와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미경 씨를 향한 마음이 솟아올랐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게 느껴졌습니다. 미경 씨 역시 힘들어했습니다. 손님들의 수군거림은 그녀에게도 들렸을 테고 저의 아내가 자신을 찾아와 따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미경 씨에게 저와 헤어지라고 경고했고 미경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 씨는 제게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가정도 소중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보며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경 씨의 다방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며 고뇌했습니다. 미경 씨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와 가정을 저버릴 수 없다는 책임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미경 씨가 없는 일상은 다시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낡은 다방의 눅진한 커피 향이 사무치게 그리웠고 미경 씨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침대 옆 비어있는 아내의 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미경 씨가 들려주었던 그녀의 삶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외로움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미경 씨를 찾아갔습니다.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경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다시 돌아올 줄 몰랐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미경 씨는 제게 제발 이러지 말라고 모두에게 상처가 될 뿐이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저를 향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이대로 당신을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이죠. 미경 씨는 제 말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고 저는 그 눈물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과 현실의 벽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의 다방 문을 닫고 우리는 함께 다방 안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갑게 식은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고 밖에서는 밤늦도록 내리는 비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미경 씨는 제게 차 한 잔을 더 내주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정적 속에서 서로의 마음속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빗소리는 우리의 불안한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미경 씨는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안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미경 씨는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저와 함께 할 수 있느냐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했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억눌렸던 외로움과 갈증을 서로에게서 채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 순간 미경 씨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경 씨는 제게 자신의 지난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받았던 폭력,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 그리고 다방이라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 살아온 지난 세월의 고통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진흙탕 속에 핀 연꽃 같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려 애썼지만 그 뿌리는 늘 더러운 진흙 속에 박혀 있었다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제가 곁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 손을 잡은 그녀의 악력은 강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저를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다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제 몸을 감쌌고 저는 잊고 지냈던 설렘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입을 맞추었고 그 입맞춤은 오랜 세월 억눌렸던 감정의 폭발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안았습니다. 낡은 다방의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만이 우리의 숨가쁜 움직임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등에 닿았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새도록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귓가에 닿을 때마다 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행복과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하룻밤은 동시에 저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미경 씨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행복과 동시에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날이 밝자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아침을 맞았습니다. 미경 씨는 제게 따뜻한 커피를 내주었고 저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전날 밤의 열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깊이 빠져버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도 어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미경 씨는 커피잔을 닦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미경 씨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 같았습니다. 아내의 추궁은 더욱 거세졌고 저와 미경 씨의 관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미경 씨의 다방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미경 씨는 서로를 향해 날 선말을 주고받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내는 미경 씨에게 당장 이 동네를 떠나라고 소리쳤고 미경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싸움 구경이라도 난 듯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저와 미경 씨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눈빛에서는 더 이상 저에 대한 사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단호한 태도에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 온 아내와의 이별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미경 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선택을 강요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세월의 책임감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미경 씨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을 향한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미경 씨는 제게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저의 가정을 망가뜨릴 수 없다고 말하며 다방 문을 닫고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석별의 아쉬움을 담은 듯 슬펐습니다. 저는 미경 씨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미경 씨를 사랑한다고. 아내는 제 말에 저를 향해 물건을 던지며 울부짖었고 저는 그저 그녀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미경 씨를 향한 사랑과 아내에게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내의 눈물은 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 같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시선, 도덕적인 잣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정을 지킬 것인가?
낡은 다방은 더 이상 저희에게 안식처가 아닌 고통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결국 다방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낡은 다방의 문은 굳게 닫혔고 눅진한 커피 향은 더 이상 그곳에서 풍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경 씨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다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는 텅 빈 듯 공허했고 제 마음은 갈 곳을 잃은 듯 했습니다. 마치 제 삶의 한 페이지가 통째로 뜯겨나간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던 부부 관계는 미경 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완전히 깨져버렸죠. 자식들은 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정, 명예, 그리고 미경 씨까지. 저는 마치 모래성을 싹다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경 씨와의 만남은 제게 잊고 지냈던 삶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세상의 시선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한 줄기 빛을 비춰준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넓은 집에 홀로 남아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미경 씨와의 추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낡은 다방의 눅진한 커피 향,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밤새도록 나눴던 깊은 대화들. 그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낡은 다방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미경 씨와의 추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경 씨는 제 인생에 잠시 스쳐간 한 줄기 봄 햇살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짧았지만 강렬했고 제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으니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미경 씨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뜨거운 사랑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잃어버린 젊음과 빛바랜 사랑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연을 통해 다시 설렘을 느끼고 싶지는 않으신가요?